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7,1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플러스고, 도지코인, 리플, 에이다 메인 코인들은 마이너스고요.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 직전이고, 비트코인 하락하는 듯 하다가 나스닥 막판에 반등 오고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직전하고 마찬가지로 중요지수 발표 전에 횡보나 하락하는 듯 하다가 직전에 반등하는 패턴 또 나왔고요. 세력들 개미 털기로 먼저 하락시킨 다음 12월 CPI 얼마 나올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들어간 거죠. 미국 CPI는 미국 시간 13일 오전에 발표되고 한국은 같은 날 13일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종합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7.3%고 전월 7.7%보다 낮은 수치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7.3%면 7.7%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죠. 7.4%까지 이번에 실제치가 발표가 되면 괜찮은데 7.5% 이상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수치다 볼 수 있습니다. 7.5% 이상 나오면 연준이 긴축 더 해야 된다는 시그널이고 산타랠리 없이 바로 하락이 크게 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6.9%, 7.3% 아래로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면 비트코인 18,000달러까지 단기에 큰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나스닥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는 변동이 크게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도 나스닥에 따른 상승 기대감이 큽니다. 국제유가, 석유, 가솔린, 식료품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컨센서스 6.1%로 전월 실제치 6.3%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합 인플레이션율과 코어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차이가 0.4%하고 0.2%로 차이가 납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 전체적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16,900달러 하락 이후 장막바지에 다시 반등 온 것처럼 시장은 7.4%까지 미국 인플레이션율 나오지는 않을까 약간의 기대 심리가 존재한다 볼 수 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이미 3개월 연속 하락으로 추세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지 재차 확인을 할 듯 합니다.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에 맞게만 발표가 되면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볼 수 있죠.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나스닥 따라서 반등은 왔지만 리플이야 알트코인들은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다. 도지코인 마이너스 5% 하락을 했고 롱 포지션 청산이 많이 되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37.3%까지 하루 전보다 크게 상승을 했고요. FTX 파산 이후 전체적인 코인 시장 약세장으로 진입은 했지만 비트코인 정도는 기관들이 추가 매수를 한다 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여기 상승 채널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은 채널 이탈하려는 움직임은 나왔지만 4시간 봉에서 마감을 안 하고 빠르게 날아 올렸고요. 25일선 위에서 열흘 정도 비트코인 횡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기다렸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속도 퍼즐도 맞춰지는 거고 미국 기업들도 연준 방향성에 따라서 내년 사업 축소를 할지 아니면 현상화 유지를 할지 결정을 하고요. 테더 도미넌스는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해서 비트코인처럼 올라갈 것처럼 했지만 다시 메인 추세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7.4% 이하로 나오면 쭉 하락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12월 14일 파월 의장까지 특별한 긴축 발언 없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다면 여기 검은색 라인까지는 충분히 테더 도면서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을 발표되고 그 다음날 12월 14일 연준 FOMC에서는 50bp 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위원들 향후 미국 금리 수준 예측하는 점도표도 같이 발표가 되고요. 파월 의장 인터뷰하고 점도표가 매우 중요하죠. 6월 발표된 연준위원들 점도표는 연말에 3.5% 이상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거고요. 9월에는 4.5% 미국 기준금리 예상을 했는데 올해 최종금리하고 9월 예상치가 거의 같다 볼 수 있습니다. 12월 14일 연준이 50b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월 FOMC에서 연준위원들 앞으로 금리 인상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할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2023년 금리 하락 언제부터 시킬 것인지 여기 최종 2023년하고 24년 미국
미국 금리 방향성 점도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6월에 연준은 4.5% 기준금리 2023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았는데 9월에는 다소가 5% 부분까지는 기준금리 유지할 것이다. 여기 빨간색 라인 위로 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소 1년간은 5% 기준금리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 3%에서 5%까지 점들이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되었는데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고요. 12월 14일 점도표에서 나스닥코인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9월하고 점도표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2023년, 24년 전망에서 약간 정도만 더 상승한 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연준위원들 너무 매파적으로 2024년까지 5% 기준금리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시그널을 주면 시장 분위기는 다시 침체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12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연준위원들 종합적인 전망은 확실히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0일 넘게 17,000달러 횡보하면서 비트코인 변동 데이터는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 크게 하락했던 구간이 2018년 11월 폭락장하고 그 다음 폭락장 이후 살짝 상승한 구간, 그리고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횡보했던 장에서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장기간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었고요. 비트코인 10일 이상 가격 변동 없는 구간이 여기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최근까지 없었는데 4개 화살표 구간이 모두 비슷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7.4% 이하로만 나오면 긍정적이다 볼 수 있지만 냉정하게 12월 금리 인상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첫 번째 여기처럼 오히려 하락 올 가능성이 클 듯 하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7.5% 이상 나오면 바로 하락을 하는 거고 7.3%나 7.4% 애매하게 나오면서 FOMC에서 2023년 여전히 미국 고금리 유지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하락 크게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죠. 무엇보다 코인 시장은 신생 산업이고 시장 내 자금줄 말라가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코인 시장이 1차적으로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하지만 다음 하락 마지막 저점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 현금화하고 완전한 저점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오히려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경투자객들 함께 타이밍 기다려보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이미 두 번째 구간에서 바닥이 났고 비트코인 15,000달러 다시 하락 온다고 해도 고래들 추가 매도만 없으면 비트코인 15,000달러 찍고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번 구간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라면 1월 말 미국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와서 나스닥이 반등이 약간 와야 됩니다. 하지만 4% 넘는 기준금리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 실적이 당장에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이번 주 첫 장이 열렸고요. 인플레이션율 시장 예상처럼 잘 나올 것이다 약간의 기대감 존재하기 때문에 나스닥, 다우, S&P 모두 상승했고 테슬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만 마이너스 6% 크게 하락을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테슬라 인기 하락했다고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170달러 메인 저항선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전 저점이 165달러이기 때문에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 7.5% 이상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치 나오면 테슬라 전 저점 무너지고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개인 사무실도 트위터로 옮겨서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투심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현재 단계에서 믿음이 약한 투자자들 한번 털고 고제 만들어서 강하게 반등시킬 가능성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장의 테슬라 하락의 매도보다는 일부 비중은 여전히 홀딩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만 제대로 된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면 테슬라하고 시너지 효과로 반등 크게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2014년 아마존이 워싱턴 포스트 언론회사 인수했던 것과 비슷하게 트위터는 테슬라 주가 방어 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무엇보다 테슬라하고 아마존의 PR, 펄을 보면 아마존이 82배로 테슬라도 높다고는 하지만 아마존이 더 높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높은 펄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존 실적도 잘 나오겠지만 미국 언론에서 아마존 옹호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존 주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다 볼 수 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23배, 26배에 비해서 아마존 주가는 고평가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정상화되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내년 횡보만 해도 그 다음 반등 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 볼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